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5일입니다. 강원도 동해 바다 쪽에서 강도 4.5 규모의 올해 가장 강한 지진이 있었으며 다행히 피해 신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정상들 또는 고위 관리들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EU에서는 EU의 외무부 장관들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만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방미 중인 스페인 총리를 만났고, 호주의 무역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의 제거를 위해 회의를 했고, 히로시마에서는 G7 모임이 열렸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토요일에 로마에서 이태리 총리와 교황을 만났고, 일요일 날에는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의 총리를 만났고요. 독일은 현재까지 했던 규모의 군사 원조 중에 최대 규모인 27억 유로 3조 9,300억 원입니다만 그 정도의 군사 원조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상당히 축소가 된 전승 기념일날 퍼레이드를 주재를 했고요. 탱크는 한 대만 나왔고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태국과 투르키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조심하는 모습이고요.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브레이크하고 가속기의 결함으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서 11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테슬라가 리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고요. 또 구글은 AI 챗봇 바드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89개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먼저 언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일본과 함께 집어넣었죠. 삼성전자에서 지금 구글이 접는 폴더폰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괘씸죄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안에 바드가 아닌, 구글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검색 엔진으로 집어넣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서둘러서 한국 집어넣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갤럭시는 구글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고도의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첫 온라인 상점이 다음 주에 베트남에 오픈을 하고요. 이미 인도의 델리랑 뭄바이에는 몇 주 전에 오픈을 했죠. 그래서 애플도 자기들 생산 기지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기도 하고 또는 브라질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옮기면서 판매하는 것도 매장도 이제 이머징 국가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5월 15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및 기타 유럽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중국이 우크라이나나 또는 중동에 있어서 몇 달간 세계 위기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나 홍콩의 GDP는 모두 다 관광 수요가 증가를 했고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다들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그 크리켓 스타였던, 그러다가 총리가 됐던 임란 칸 전 총리가 금요일 밤에 법원이 이제 보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바로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답한 다음에 밤늦게 석방이 되었고, 그는 나오자마자 지지자들에게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라고 부추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키스탄의 총리인 샤리프도 토요일 날 그러면 임란 칸 총리의 체포로 인하여 폭력적인 시위를 벌인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군시설을 부수고 국영방송국을 불태우고 버스를 부수고 군인의 관리집을 약탈했던 사람들 약 한 2,000명을 체포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군대까지 동원해서 진압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8명이 사망을 한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에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다뤄봤습니다. 저기 코멘트 썼습니다만 폭염이 인도에서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베트남까지 오면서 베트남이 44.2도까지 기온이 올랐고요. 필리핀도 너무 더워서 학교의 수업이 시간이 단축이 되었고요. 말레이시아도 이미 더워가지고 왜 선생님이나 애들 간편한 옷차림으로 운동복 차림으로 등교하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도 토요일 날 낮 온도가 앙모교라는 곳에서 40년 이래 최고 온도인 37도를 기록했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이게 최고 온도가 37도면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날씨가 계속 더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남아로 휴가 오는 사람들은 아마 본격적인 폭염을 만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총선은 반왕정이고 친민주적인 야당들이 하원의 520석 중에 한 280석 정도 차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가 376석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누가 야당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끌고 나갈지가, 시나와트라의 딸도 아마 많은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녀 또한 야당을 이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새로운 총리가 선출됩니다. 태국은 그때까지 또 시끄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6월부터 태국에서 대마의 판매 유통이 합법이 되면서 한국에 수많은 대마하는 사람들이 굴러 놀러 가고 막 거기서 담배 피고 막, 근데 그러다 걸리면은 깜빵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지만 했는데, 이번에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슬로건이 뭐였냐면 대마의 판매 유통은 불법으로 다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는 이제 태국 갈 때마다 외워야 했던 마이 차이 캄파, 대마를 빼주세요라는 말은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시의 여파로 지금 프랑스의 파리가 유로의 금융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지금 프랑스 파리로 지금 헤드쿼터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파리가 예술, 패션, 음악 이외에도 금융까지 발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튀르키예 대선에서도 여기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96.9%의 투표함이 열리는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49.6%를 득표를 했고, 야당 후보인 케말이 44.6% 득표를 했고, 세 번째 야당 후보가 5.3%를 득표하면서 결국은 2주 후인 28일 날 결선 투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지금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가 CPI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4월의 CPI가 작년 4월 대비 108.8% 올랐습니다. 이건 30년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CPI가 94.8% 증가를 했고, 올해 중앙은행은 지금 얼마 전에 60%로 정부가 발표했던 그 예상안을 바꿔서 126.4%로 CPI가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소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농수산물의 수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IMF가 올해 아르헨티나의 GDP를 0.2%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WHO는 엠팍스, 예전에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체능으로 봐서는 제67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리버풀에서 열렸는데, 스웨덴의 로린이라는 가수가 타투라는 노래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첨부를 저쪽 그 카페에는 했는데 여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작년에 우승자가 우크라이나의 칼리시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올해는 우크라이나에서 열려야지만 지금 전쟁 때문에 결국은 리버풀에서 열린 것이고요. 요 와중에 젤렌스키는 또 지난해 이 대회에 1억 6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시청을 했거든요. 그때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유럽 방송연맹에서는 정치적인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하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젤렌스키가 자꾸 얼굴 디밀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얼굴을 디밀지 못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인조 세계적인 여자 아이돌 그룹이죠. 블랙핑크가 어저께 싱가포르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했는데 당연히 완전 매진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첨부하는 사진을 저기 그 카페에 올렸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두고 찍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마마무 공연 갔을 때는 보안 요원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통제해가지고 찍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연 중에 제니가 관객들 얼굴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봤다고 이렇게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300불이나 되는 거금을 내고 여기 갔는데 본 거는 손가락하고 손하고 핸드폰밖에 없다고 올리는 불평하는 글도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또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